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력학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까지는 밀팩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밀팩에서는 보고자 하는 시스템을 검사 최저로 나눠서 시스템 내로 질량이 들어오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볼 개방기에서는 보고자 하는 시스템을 검사 최저, 컨트롤 볼륨으로 잡아서 안팎으로 질량의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양을 m.in, 나가는 양을 m.out이라고 한다면은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 변화량 m.system은 m.in-m.out이 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일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일을 유동일 PV라고 합니다. 이 PV는 이제 새로운 물리랑 유동유체의 총 에너지 세타를 만들어내는데요. 세타는 기존의 유체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 E 더하기 받은 유동 에너지 PV, 그래서 총 질량 유동 에너지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개방계의 경우, 개방계에서 정상 유동 과정의 경우 물리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보존되며 동시에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보존되게 됩니다. 정상 유동 기관 중 하나인 스로틀링 밸브, 교축 밸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축 밸브란 이렇게 유동을 하던 액체가 갑자기 면적이 좁아지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액체와 액체 간이 마찰, 액체와 벽 간이 마찰, 그리고 와류로 인해 가지고 압력 손실, 즉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들어오고 있던 유체는 포 액체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상변에 필요한 증발 참여는 냉매 자체대에서 뽑아쓰게 되므로 냉매의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축 밸브의 주 목적 중 하나인 온도 강화, 즉 냉매의 온도가 낮아지므로 이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에너지 보존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검사 최적의 총 에너지를 이 시스템을 한다면은 이때 이 시스템의 변화, 델타 이 시스템은 들어오는 에너지 빼기 나간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이를 다시 쓰게 된다면은 열량의 출입, 그리고 일의 출입, 그리고 개방계이므로 물질의 출입이 있으므로 물질의 에너지, 물질의 총 에너지 E, 따라서 M이 mass in 마이너스 M이 mass out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때 이를 다시 쓰게 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계로 유체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개방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일을 해줘야 되고 나갈 때는 시스템이 밖으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을 그러한 유동일과 나머지 일 더블 아더스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동일 더블 플로우는 이때 압력 그리고 최적 PV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WQ 마이너스 더블 아더스 플러스 PV in 들어갈 때 해주는 유동일, 그리고 PV out 나갈 때 해주는 일, 그리고 똑같이 ME mass in 그리고 ME mass out, 그리고 이는 이때 PV와 M1을 합치면은 맨 처음에 말했던 유동 유체의 총 에너지 세타는 E 더하기 PV, 즉 델타 시그마 Q 마이너스 시그마 W, 그리고 질량 유체의 총 에너지, 들어오는 총 에너지와 나가는 총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교축 밸브에서는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나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의 출입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일을 제외한 더블 아더스 나머지 일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맨 처음 질량유동 시스템에서 질량유동 시스템이 정상유동 장치일 때 모든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델타 E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없음으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M 세타 매스인과 M 세타 매스 아웃이 똑같게 됩니다. 또한 정상기관이므로 질량 유동 또한
나가는 질량과 들어오는 질량이 똑같으므로 결국에는 들어오는 세타인과 나가는 세타아웃이 똑같게 됩니다. 또한 세타를 다해서보면 세타는 유체의 총에너지 E 더하기 유동에너지 PV가 유동유체의 총에너지라 했는데, 유체의 총에너지는 내부에너지 그리고 외부에너지에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모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U 더하기 PV가 되는데, 이때 H는 무시되고 세타는 곧 H가 됩니다. 이때 세타인과 세타아웃이 똑같다고 했으므로 H 역시 엔탈피 역시 H1과 H2가 똑같으므로 등 엔탈피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엔탈피를 다해서 보면은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 PV라고 쓸 수 있는데, 조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압력이 강화입니다. P가 줄어들죠. 그리고 압력이 줄어듦으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변화 과정에서 비추적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P1V1보다 P2V2가 커지게 되므로 U1은 U2보다 크다. 즉 내부 에너지 감소로 이어지고, 내부 에너지 감소는 맨 처음 말한 것과 똑같은 온도 강화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상변화 과정 중에 비추적이 충분히 커지지 않으면 PV 값이 오히려 초기 상태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결과로는 내부 에너지가 초기 상태보다 작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5-59번에서 냉매가 유동 매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초기 상태 P1이 700kPa인 냉매가 맨 처음에 포화 상태에 있었는데, 이 냉매가 교축 밸브를 통과한 후 압력이 160kPa로 압력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압력이 강화된 것은 교축 밸브의 첫 번째 시작이었죠. 문제를 기술해보면 초기에 700kPa인 냉매가 들어와서 나중에 120kPa로 나오게 됩니다. 계략도는 여기 그려져 있고, 세 번째 가정은 먼저 이 교축 밸브를 통과하는 동안 열추입과 일은 유동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0이라고 가정합시다. 또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 역시 무시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물성치. 초기 상태가 700kPa인데 이때가 포화 액체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물성치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초기 온도 T1은 26.69도이며, 또한 이때 엔탈피 H1은 88.82 kJ/kg이 됩니다. 초기에 설명했다시피 교축 밸브를 통과하는 과정은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H2로 일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배방 정식. 이 교축 밸브는 정상 유동 장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델타 E 시스템이 0이므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게 됩니다. 이해를 다 했으면은 초반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그리고 열교환과 나머지 일 모두 0이라고 했으므로 이 식은 n.h1은 n.h2 인데 정상 유동 장치이므로, 또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기 때문에 질량 유동 또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미 말했다시피 H1과 H2는 똑같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상태에서 H2는 88.82kJ이고 강화된 압력이 106kP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태 공준에 의하여 나머지 무성체들을 모두 결정할 수 있고, H2는 88.82kJ는
이 106kPa에서 포화 액체의 엔탈피와 포화 기체의 엔탈피, 이때 HF 값이 31.18이고 241.14인데 이 값이 이 두 값 사이에 있으므로 두 번째 상태는 상태 변화, 상변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도를 구할 수 있으며 건도는 HF HG-HF분의 H2-HF 이 값들을 모두 대입하면은 건도 X는 0.2745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중 비체적은 VF 더하기 X2 VFG는 0.0345 미터 3승 per 킬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상배나중에 있으므로 따라서 이때 온도는 마이너스 15.6도가 되고, 따라서 델타 T 온도 변화는 T2 마이너스 T1은 마이너스 42.3도가 되고, 나중 비체적은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교축 밸브에 대해 설명드릴 때 압력 강화에 따른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밑에서 보셨다시피 압력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상변화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냉각의 효과를 부합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